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어티즘 패런팅 매거진의 127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기사는 말이 늦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놀이와 장난감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이 늦는다는 것은 솔직히 왜 늦는지 저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빨리 했으면 참 좋겠죠. 저희 아이는 넘버블 말을 아예 못하는 친구라 굉장히 소통이 어려움이 있지만 제 주변을 보면 자폐 아이들 중에 조금 뭐 나이는 10살이라도 언어 수준은 5살, 6살이지만 그래도 말을 하고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가정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말이 늦은 경우죠. 그러니까 말이 늦는 아이들의 말하는 속도를 픽업해서 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이와 장난감입니다. 근데 이 매거진에 나와 있는 기사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근육을 도와주는 놀이나 장난감인데요. 대근육을 움직임으로써 뇌의 어떤 발달을 촉진시켜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생산 능력, 능력을 키워준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대근육을 움직이면 머리가 돌아가겠죠. 머리가 돌아가면서 언어 쪽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킬,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근육을 움직여주는 놀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트램볼린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그죠. 방방이라고 하는, 저 어렸을 때 방방이라고 했던 건데요. 트램볼린, 그 다음에 터널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터널 속에 기어가기. 이제 그런 기어가는 걸 하려면 이 몸 전체의 근육들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스윙, 그네죠. 그네를 타면 어떤 그래비티에서 움직여지는, 그리고 발로도 차야 되고 몸을 전체를 이렇게 타이트하고 움직여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 등등. 스케이트, 자전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다음 에어로빅 볼 같은 거, 그래서 아이들이 위에 앉아서 점프한다든가 뭐 뛴다든가 뭐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가, 그러니까 계속 이런 대근육들을 움직이다 보면 이런 대근육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서 자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준다 그래요. 두 번째는 역할놀이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정상 아이들하고는 역할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저희 큰애는 정상 아이라서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고 만들어 놓고 도화지에다 도시 그려놓고 빵빵빵 거리면서 이렇게 또 역할놀이. 자기는 기관사를 그러고 아빠는 헬리콥터 조종사라 그러고 놀았던 카우보이라는 그런 역할놀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워드를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시츄에이션에서의 단어를 습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디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 말을 사용할 줄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랭귀지 스킬, 말할 수 있는 스킬을 늘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난감들, 퍼즐 같은 거 있죠. 요즘에 퍼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어머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밖에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레고도 그런 퍼즐 중에 하나죠. 블락으로 쌓고 모양을 만들고 그러는 것도 하나도 있고요. 지읒서 퍼즐이라 그래서 그림으로 되어 있는 퍼즐들 있죠.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스토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 퍼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요즘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자리에 없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겨서 그림을 보고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장난감 가게 가시거나 백화점에 가시거나 혹은 시장에 가시면 그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아이가 그림을 보고 맞춰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하시면 아이들이 그런 컨셉,
그런 문제에 대한 이슈,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능력들을 그걸 통해서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에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소개시켜 줌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 체계 그리고 구조를 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단 네 번째로, 이거는 토의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젠 토의를 갖고 이만큼 놀아봤으면 그런 비슷한 그 놀이나 행동을 밖에 나가서 해보는 거죠. 청소를 도와준다든가,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든가, 박스를 포장을 한다든가, 부모님과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다양한 곳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아이들이 습득을 하고 그걸 또 사용을 하고, 이게 어떤 액티비티들은 아침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아침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침 먹는 건 아침에 먹으니까 아침에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죠? 저녁은 저녁에만 먹으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일어나면 해야 되는 것들 있죠. 이불 개고 뭐 침대에서 나와서 씻으러 가고 이런 것들 등도 같이 아이와 함께 함으로써 아이하고 얘기하게 되고 아이와 교감하게 되고, 그리고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아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아이들의 그 말이 늦는 걸 조금 더 캐치업하는데 속도가 붙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힘들죠. 애들 어떻게 이런 게 좋은 이런 액티비티들이 다 있어도 사실 돈 벌어야죠. 뒤치다거려야죠. 사실 집안에서 하는 일이 꼭 요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공서도 찾아가야 되고, 뭐 은행, 뭐 등등등 잡다한 것들이 주변에 또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아이 앞에서 같이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많은 단어나 너무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그거를 calm 시켜줄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 중에는 하나 이렇게 스틱대 갖고 뭐 인형 꼭 안고 잔다든가, 뭐 저희 아이는 이불을 주로 들고 다니는데, 집에서는 블랭켓을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화났을 때, 성질이 났을 때 그걸 통해서 아이가 calm 되고 차분해지고 얌전해져서 다시 그걸로 다시 그 언어 발달에 필요한 놀이나 그 장난감을 만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sometimes 아이들이 그게 너무 싫으면 이렇게 쉽게 인게이지 하지 않아요. 저희도 보면 아이가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따라하지, 귀찮아하고 누워있고 그래요. 근데 아빠 된 자로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죠. 아이가 오늘 스트레스 받았구나. 어젯밤에도 보니까 아이가 세븐떨에 7시 반에 잠들었어요. 저희가 그 아이가 테라피 갔다 오면 너무 늦은 시간인데, 제가 그 모든 일과가 끝나면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뇌도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고. 어제는 7시 반에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물론 이런 걸 다 하는데 아이가 즐겁고 행복한 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데요. 자폐 아이들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나한테 물리적이 되고 힘든 과정이라고 하면 셧다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안 하겠다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면 그 인게이지 아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반인 티네이저들도 그렇잖아요. 하기 싫다고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참 나오게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런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그 5가지 정도에서 부모님들이 좀 잘 찾아보시고 보시고 우리 아이가 뭐 대근육 운동에서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어떤 그 퍼즐이나 이런 것들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찾아보시고 아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반복되면 어때요? 반복돼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해피하면 그런 해피하고 즐거운 순간에 모든 능력이 최대치가 되니까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일하다 보면 누가 야 요번 네 프로젝트 너무 좋았으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우리가 환자나 장애나 자폐로만 보지 말고 휴먼 빙으로 보면 이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 때 해피할 때 그들의 능력치가 최대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가 최대한으로 말도 캐치업하고 쫓아오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늘어날 수 있는 걸 기대해 보는 게 좋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